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큰 도로는 물이 차오르고 와이퍼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앞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빛구름 여회장 서은채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본사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일정대로라면 곧바로 집무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속도를 줄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짧게 지시하셨습니다. 큰 길 말고 덜 막히는 길로 가세요. 차는 큰 도로를 벗어나 공원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잘려 흐릿하게 퍼지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물에 떠밀려 모여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는 작은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 그 아래로 비를 피하려는 몇 사람이 우산을 겹쳐 쓰고 서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그 장면을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공원 안쪽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잔디밭 가장자리에 한 아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와 머리카락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가느다란 팔은 몸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그 순간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앞유리에 비가 흐르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서은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잠깐 비쳤습니다. 짙은 눈썹, 눈매의 각도, 코끝의 모양, 입술이 다물린 방식까지 너무도 익숙한 윤곽이었습니다. 서은채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한 사람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20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첫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숨을 짧게 들이쉬셨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이라기보다 현실이 믿기지 않을 때의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월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도 기억이 과장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의 아이는 닮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비슷했습니다. 비서는 앞좌석에서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은채는 시선을 아이에게 둔 채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 저기서 뭐 하는 거죠? 운전기사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도 드물고 폭우 때문에 CCTV가 제대로 찍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물웅덩이는 커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빗방울이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신발은 낡아 보였고 발목까지 물이 튀어 검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창문을 조금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비가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고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은채는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너 혼자니? 아이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이 서은채를 스치듯 지나갔다가 다시 정면으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도 눈물도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을 보는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조용한 기색이 먼저 보였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날씨에 내리시면 위험합니다. 서은채는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서은채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보좌관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지만 바람이 우산을 뒤집을 듯 흔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서둘러 비상등을 켜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서은채는 우산 아래에서 아이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물에 젖은 구두가 자꾸 미끄러졌고 치맛자락이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닮은 정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아이인데 서은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얼굴이 계속 겹쳐 떠올랐습니다. 서은채는 아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키는 어른의 허리쯤 되었고 얼굴에는 빗물이 흘러내려 눈가와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은 추위 때문인지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서은채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집은 어디니? 보호자랑 같이 온 거니? 아이는 입술을 잠깐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없어요. 그 한마디가 서은채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아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 몸이 너무 차가워요. 서은채는 아이의 팔을 조금 들어 올리듯 보았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팔이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누가 때려서 생긴 모양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서은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 입구 쪽 벤치 밑에 비를 피하는 노숙인 몇 명이 있었고 멀리서 순찰차 불빛이 잠깐 번쩍였습니다. 서은채는 운전기사에게 손짓하셨습니다. 파출소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일단 따뜻한 데로 옮겨야 해요. 운전기사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아이에게 우산을 더 가까이 씌워주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니?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 그 이름이 진짜인지 아닌지 서은채는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름을 말하는 방식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오래전부터 외운 답을 건네는 듯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서은채는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눈으로 훑쳤습니다. 그 헤어라인, 이마의 모양, 그리고 눈 아래의 작은 점 하나까지 기억 속 인물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마음속에서 어떤 오래된 문이 억지로 열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 문 뒤에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서은채를 다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비서는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은채도 순간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말은 우연히 나온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문장 속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우산이 흔들리고 빗물이 우산 끝에서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서은채는 아이의 얼굴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파출소 순찰차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우비를 입고 뛰어내려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보호자 연락처나 신고 내역은 없나요? 비서는 아이가 발견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에게 몇 가지를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짧고 단순해서 경찰관도 더 캐묻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은채는 경찰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아이 체온부터 올려야 합니다.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서은채의 정체를 알아챈 듯 잠깐 눈치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발견하신 겁니까? 서은채는 그 질문에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아이를 순찰차로 옮기는 동안
서은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계셨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손끝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오래된 기억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가 통화를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파출소에서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서은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낮게 지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식 라인 말고 제 개인 라인으로 움직이세요. 비서는 잠깐 놀랐지만 곧 바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설 조사팀도 투입할까요? 서은채는 아이가 탄 순찰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이의 신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기록도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공원은 여전히 폭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은채의 눈에는 방금까지 아이가 서 있던 자리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기다린 약속의 지점처럼 보였습니다. 서은채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밤의 조우를 우연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순찰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을 때도 비는 여전히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 민주는 담요에 쌓인 채 들것으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곧바로 체온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은 정상보다 낮았고 탈수 증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상이나 급성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은채는 응급실 복도 끝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젖은 옷에서 올라오는 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수건과 여벌옷을 준비해 의료진에게 건넸습니다. 민주는 의료진의 지시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조용히 협조했습니다. 경찰관은 보호자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 실종 아동 시스템, 학교 전산망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동일 연령대의 아동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확인이 안 됩니다. 서은채는 짧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임시보호 절차로 가시죠. 민주는 병원 내 임시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커튼으로 분리된 공간 안에서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몸을 웅크리지도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은채는 커튼 밖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커튼에 비쳤고 그 그림자는 또렷했습니다. 그 모습은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이면서도 동시에 어른 같은 고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설조사팀 대기 중입니다. 서은채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세요. 조사팀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CCTV, 공원 인근 CCTV, 도로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민준의 이동 경로는 대략 파악되었습니다. 민준은 특정 보호자와 함께 이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지난 몇 달간 민준이 머물렀던 장소를 추적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터미널, 폐역 근처, 도심 외곽의 공터 등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는
민준과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질문에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학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기 있으면 되나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서은채의 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말처럼 느껴지셨습니다. 머물 수 있는지, 쫓겨나지 않는지, 또다시 떠나야 하는지를 묻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은채는 병원 원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다만 정서적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분간 외부 노출은 피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원장은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창밖으로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은채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사팀으로부터 첫 중간 보고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동 신원, 공식 기록 없음, 출생 기록 추정 불가, 의도적 공백 가능성 있음. 서은채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지워졌을 가능성. 그 순간 20년 전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첫사랑이 갑자기 연락을 끊기 직전 병원 이름을 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기억 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서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원 복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결론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존재가 자신이 외면해왔던 과거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서은채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20년 전 그때 실종 사건 자료를 전부 가져오세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민주는 조용히 담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 밝자 병원 복도는 전날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빠져나가고 낮 근무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병원은 평소의 질서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람보다 건물과 길, 움직이는 방향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은채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그룹 본사로 향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전 기록에서 사라진 여자, 그리고 지금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 본사 최상층 회장실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을 채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회의 테이블 위에는 그날 일정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일정표를 그대로 둔 채 비서를 불렀습니다. 보안기록 관리실로 가죠. 보안기록 관리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반 임원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출입 기록은 모두 남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안은 잠시 적막해졌습니다. 비서는 숨을 고르며 서은채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실 앞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룹 창립 초기부터 기록을 관리해온 인물이었고 현재는 핵심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20년 전에도 바로 이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곳은 사전 승인 없이는. 남성이 말을 잇기도 전에 서은채는 짧게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승인입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더 이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문이 열리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벽면을 따라 금속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연도와 사건명이 적힌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은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0년 전이 적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비서는 해당 구역의 목록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실종, 의료, 재단, 비공개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특정 파일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사건 아직도 봉인 상태입니까? 관리 임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 거군요.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과 내부 결제 문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병원 이름, 담당 의사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출생신고 지연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채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 병원은 분명히 기억 속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첫사랑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서는 화면을 확대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 일부가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서은채는 그 부분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삭제된 날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관리 임원은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오래 준비된 변명이었습니다. 서은채는 그제야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람은 이미 지나갔고 대신 차분한 분노와 책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서은채의 질문은 짧았고 단정했습니다. 관리 임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경영 안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조직의 논리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서은채는 그 대답을 더 이상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안정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 말과 함께 관리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본사로 돌아오는 길 서은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설 조사팀이었습니다. 아이 민준의 최근 동선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서은채는 통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과거를 봉인한 선택이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이제 아이에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민주는 창가에서 벗어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은채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과거를 다시 봉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병원 외부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간호사와 보호자들이 오가고 구급차가 짧은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날 병원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병실 앞에는 평소보다 인력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복도 끝을 지키고 있었고 사설 경호 인력도 교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치는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동선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안에서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전 회진이 끝날 무렵 병원 외부 CCTV를 모니터링하던 조사팀 직원이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외곽에서 동일한 차량이 3번째로 포착된 것입니다. 차량은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정 거리에서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즉시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번호는 대포차로 등록되어 있었고 실제 소유주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은채는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은 그녀의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짧은 메시지 하나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외부 접근 시도 정황 확인. 서은채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이유를 묻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즉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아이를 병원에서 빼세요. 그 말은 질문도 토론도 허용하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조용한 이동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는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별도의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경로는 병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직원 전용 통로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환자 보호자처럼 보였지만 손에는 병문 안에 어울리지 않는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경호 인력이 자연스럽게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향을 틀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 교환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동 중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속도를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 자체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지하에서 준비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일반 구급차로 위장되어 있었고 외부 표식도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차에 오르기 전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마주쳤던 남자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병원을 벗어나자 조사팀은 즉시 병원 주변 인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는 단순 환자 이동으로만 보고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기록에 남지 않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한 채의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서은채 개인 명의로 관리되는 장소였고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서은채는 별장 도착 시간을 계산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문제는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주는 차량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안전한 데죠. 그 질문은 불안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서은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차량은 곧 별장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쪽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민준의 얼굴은 잠시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은채는 확신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지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0년 전 봉인된 진실과 정확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별장 내부는 외부의 긴장과 달리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방음 유리 너머로는 숲이 펼쳐져 있었고 빗물이 잔뜩 고인 나무 사이 길은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별장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가구 배치, 출입구 위치, 창문의 수까지 자연스럽게 눈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은채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셨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의 그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은 별장 지하 보안실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외부 통신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모든 출입 기록은 내부 서버에만 남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경호 인력은 교대로 별장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서은채는 곧바로 조사팀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병원 기록, 재단 기록, 내부 결제 문서까지 전부 다시 확인하세요. 조사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서류 대부분은 사본이었고 중요한 부분은 검은 선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워진 날짜와 서명은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지워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시 병원과 재단, 그룹 법무팀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출산 기록은 남겼지만 출생신고는 의도적으로 미뤄졌고 이후 기록은 단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승인자가 필요했습니다. 서은채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하셨습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해외로 떠났거나 여전히 핵심 자리에 남아있는 인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서 서은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인물은 20년 전 그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회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신 내려주던 인물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짧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조사팀이 펼쳐놓은 서류 근처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는 허락을 구하지도 방해하려는 기색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위험할 수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지워진 날짜 아래 아주 희미하게 남은 숫자 흔적이었습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화면에는 삭제된 원본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산 시간과 담당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단 코드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코드 번호는 일반 병원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코드였습니다. 서은채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날 재단이 직접 관리했군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즉시 재단 서버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공식 경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오래된 백업 서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버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보안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접속이 이루어지자 화면에는 수많은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공익사업과 의료 지원 기록이었지만
그중 하나는 이름이 없는 폴더였습니다. 조사팀은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 당시의 내부 보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외부 공개 불가. 서은채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인생을 20년 동안 가려온 장막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서은채는 그 글씨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메모는 첫사랑의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서은채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어떤 회의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혼란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그 말에는 후회와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져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별장 밖에서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워졌던 기록의 문은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별장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은채는 손글씨 메모가 놓인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선택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내부 결제 흐름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재단, 법무팀, 그리고 그룹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그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치밀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단번에 의심받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조사팀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출산 직후 아이는 재단 명의로 관리되었고 외부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아이는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며 관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가장 최근에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전 기록 속 이름들은 모두 삭제되거나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조사팀 한 명이 추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외부 서버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누군가가 오래된 재단 백업 서버에 반복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위치는 국내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IP였고 여러 나라를 경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그 접속이 기록 삭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은채는 즉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은 조직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장님도. 서은채는 말을 끊으셨습니다. 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날 오후 외부 법률 자문단이 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의 법적 파장을 계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표현이 명확히 적혔습니다. 서은채는 그 표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숨겨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민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민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별장 밖에는 경호 인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조사팀은 자료를 복제해 여러 안전한 장소로 분산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외부 개입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은채는 별장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첫사랑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무엇보다 컸습니다. 서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과거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침묵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끝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더라도 말입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는 초조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차분했습니다. 별장 주변의 숲은 고요했고 밤새 경계를 서던 인력들도 교대 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이른 시간에 깨어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날 정리된 문서 묶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법적 검토 자료, 내부 보고서, 그리고 첫사랑의 메모 사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서와 법률 자문단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는 짧고 분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의 법적 지위, 보호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가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민주는 공식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으로 분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호시설 입소가 아니라 후견인이 지정되는 방식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서은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언론 노출, 주주 반응, 정치적 해석까지 모두 계산된 보고였습니다. 서은채는 끝까지 말을 끊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서은채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법률 자문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견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되되 법적으로 완전한 절차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임시보호 상태는 곧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두려움보다는 안정에 가까운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회의가 끝난 뒤 민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적어도 혼자 떠돌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대답은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서은채는 본사에 공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예상치 못한 발표에 술렁였지만 반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침묵과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은채는 그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별장 안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느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음 장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사팀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외부 개입 인물들 중 일부가 이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보고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별장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은채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아이의 삶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한때 폭우로 가득했던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물기는 말라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차는 천천히 한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폭우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서 있던 아이의 모습도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서은채와 함께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이전처럼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발걸음도 훨씬 느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잔디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홀로 서 있던 장소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한 번 더 눈에 담은 뒤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겨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은채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아닌 차분한 수용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역 행사였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채는 민준의 반응을 확인한 뒤 멀찍이 서 지켜보기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늘 곁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되 붙잡지는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는 행사장 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다가 다시 돌아와 서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도 불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등을 돌려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서은채는 처음으로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삶을 통제하지도 대신 살아주지도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 준비만 한 채 말입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네요. 서은채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이어졌던 폭우가 끝났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우는 한 사람의 과거이기도 했습니다. 서은채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행사장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심스럽지도 계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래 아이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은채는 공원 출구에 다다라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리셨습니다. 20년 전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을 말입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늦었지만 같은 방향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서은채는 조용히 차에 오르셨습니다. 차는 다시 도시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는 햇빛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무릉덩이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는 평범한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